버거슨이라고 축구 감독이 있는데 SNS는 인생의 낭비라 그랬어. 아빠도 인스타 있잖아요.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기는 어디? 바로 오션월드. 심지어 어린이날 연휴. 아니 어린이날 오션월드에 갔다고? 사실 구독자 100명도 안 되던 시기에 전 이런 제목의 썸네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소노팔리치 방전여행. 어린이날 여기 비발디 파크에서 딸들 체력을 빠르게 방전시키는 컨텐츠. 그때 제가 이런 날 오션월드는 절대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 이번 연휴에 과감하게 오션월드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숙소 때문이에요. 오션월드 안에서 1박이 가능한 곳, 엄청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곳, 바로 오션월드 빌리지.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이곳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풀코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야? 비수기 휴일 기준 59만원, 평일 기준 53만원, 절대 저렴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장점,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션월드 주차장 가장 아래쪽 파크 입구 맞은편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전용 주차 공간, 미리 차량 등록을 해두시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에요. 어린이날 갔으니까 오션월드 줄이 엄청 길었겠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점, 웨이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오션월드 빌리지 투숙 왔는데요. 아 이쪽으로 오시면 안내 드릴게요. 직원들이 진입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무도 없는 워터파크의 1등으로 들어가는 웅장한 기분. 신발 벗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이동하면 오션월드 빌리지 체크인 센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장점, 프론트 옆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가 있어요. 체크인 전까지 이쪽에 캐리어랑 짐들을 넣어두는 방식. 편리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라운지에 놓여있는 커피도 여유롭게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아빠 언제 들어가요? 딸들에겐 물놀이가 급선무. 바로 실내 락커키아 전용 띠지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장점. 당연히 파크 입장은 무료로 할 수 있고, 거기다 가장 이른 시간에 오션월드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얼리파크인 시스템. 저 역시 1초 만에 옷 갈아입고 아무도 없는 워터파크로 들어갔는데, 먼저 구명조끼부터 대여를. 집에서 안 챙겨왔어? 오션월드 빌리지의 다섯 번째 장점, 띠지만 보여주면 구명조끼 무료 대여가 가능해요. 그렇게 구명조끼 대여한 다음 1등으로 몬스터 블라스터 탑승, 그 다음 슈퍼 부메랑 고도 타고 더블 토네이도, 더블 스핀, 슈퍼 S 라이드까지 5개 어트랙션을 다 탔는데도 겨우 12시. 역시 빠르게 시작하면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게 파크의 진리. 간단하게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찜질방으로 올라갔어요. 찜질방에 추가 비용 있지 않아? 오션월드 빌리지의 여섯 번째 장점, 원래 5,000원 요금이 발생하는 찜질방도 무료 이용이 가능해요. 거기다 1,500원의 대여료가 발생하는 수건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락커 입구에서 역시나 띠지를 보여주면 찜질복과 수건을 주는 방식. 그렇게 찜질방에서 딸들과 오랜만에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빠 나 어린이날 기념으로 인스타 계정 오픈한다요. 버거슨이라고 축구 감독이 있는데 SNS는 인생의 낭비라 그랬어. 아빠도 인스타 있잖아요.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시네? 아빠 체크인하러 갔다 와야겠다. 빠르게 체크인을 핑계 삼아 도망쳤어요. 여기 오션월드 빌리지 체크인 시간은 1시. 방 배정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져요. 총 8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쪽에 A동부터 C동이 있고 앞쪽에 나머지 동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객실을 선택하면 직원분이 숙소까지 안내해 주시는데, 과연 룸 컨디션은 어떨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침실에 더블 침대 2개가 놓여있는 4인용 객실, 침대 앞엔 작은 탁자와 에어컨 리모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버튼을 누르니까 천장 개방.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밤에는 저 창으로 별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벽에서도 별이 보이네. 돌 사이로 반짝이는 보석이 숨어있는 것 같은 독특한 인테리어. 테라스도 있네. 워터파크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 뷰가 무려 오션월드 뷰. 어트랙션 줄이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정찰할 수 있는 훌륭한 매복 장소예요. 이제 거실을 만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갈게요. 여기 오션월드 빌리지는 모든 동이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계단 아래쪽이 거실, 위쪽이 침실. 근데 A동부터 C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동들은 침실이 먼저 나와요. 거실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ABC동이 더 편리한 거죠. 거실엔 TV 하나와 작은 테이블, 의자 2개랑 소파가 있는데, 이렇게 몸을 구부려야 누울 수 있는 크기. 안쪽으로 부엌 공간도 있는데 식기는 있지만 수저는 없어요. 그래도 부엌에서 만날 수 있는 7번째 장점, 다름 아닌 미니바예요. 과자와 음료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돼서 꽤나 편리해요. 싱크대 건너편에 있는 욕실을 보면 샤워칸에 변기까지 단촐한 구성. 하지만 테라스 문을 열면 숙소가 풀빌라로 변신. 바로 8번째 장점, 미니 풀장이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어울리는 크기지만 물은 따뜻한 편이에요. 우리 여기서 수영할까? 에이 CC예요. 맞아요. 그냥 워터파크 가서 놀아요. 체력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써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런 단순한 전략은 불가능. 계단으로 내려가서 파크 진입. 슬라이드 조금 더 타면서 재밌게 놀아보는데, 이쯤에서 오션월드 빌리지의 아주 중요한 9번째 장점, 파크 안에 숙소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몸을 녹일 수도 있고 수영복을 말릴 수도 있고, 쉬면서 낮잠을 자다가 다시 워터파크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 아빠 나 배고파요. 이럴 땐 워터파크 먹거리 시설을 이용하면 돼요. 앉을 자리 찾을 필요 없이 포장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장점이죠. 하지만 아내가 사온 치킨은 그다지 맛있지 않았고, 요즘에 다시 환자식만 먹고 있는 큰
큰딸을 배려하기 위해서 빨리 먹고 치워버렸는데 워터파크 한 번 더 갈까? 그냥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작은 딸의 인스타 요청에 이은 큰 딸의 노래방 요청. 여기 오션월드 빌리지 안엔 노래방이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파크 재입장 도장을 받은 다음 밖으로 나가서 우측으로 향하면 소노벨 비바플렉스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즈카페 엔트월드 지나쳐서 K1 스피드레이싱 패스하고 좌회전, 중앙에 회전 목마 배틀킹 놀이기구에 편의점 너머로 가면 드디어 비바 노래방 등장. 자, 오랜만에 아빠 목 좀 풀어볼까? 아빠 그냥 우리 둘이서 놀아도 돼요? 뭐라고? 아빠, 엄마 빼고 우리서? 처음 겪어보는 당혹감, 자아가 커져가는 딸들의 배신, 일하기보다 독립적인 주체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서운한 감정을 가지기엔 내가 좀 쪼잔해지는 것 같은 느낌. 잠시 와이프 눈치를 살폈는데 아내는 벌써 딸들에게 손을 흔드는 중이에요. 나도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데, 나도 노래 잘할 수 있는데 아내는 이미 등을 돌리고 걸어가 버리네. 애들 다 컸네. 나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사줄래? 역시나 저보다 쿨하고 의연한 아내. 함께 광장으로 나갔어요. 연휴라 라이브 밴드의 음악까지 흐르는 상쾌한 분위기. 오랜만에 맥주를 마셔봤습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딸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재즈 음악이 휴식 그 자체. 오랜만에 둘이 함께 앉아있는 평화로운 시간. 물론 이것도 잠시. 노래방 타임을 마친 아이를 픽업해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아빠 오션월드 문 닫으면 숙소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션월드 입구에서 투썸 플레이스를 지난 다음 버거킹 매장을 통해 빌리지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통로는 24시간 개방을 해요. 물론 저녁엔 워터파크가 문을 닫기 때문에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취사도 안 되니까 무조건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 와야 되는 거죠. 저희 가족의 저녁 메뉴는 막국수와 편육. 차를 몰고 딱 3km만 나가면 막국수집 몇 군데가 딱 붙어 있어요. 비바플렉스 안에 있는 원할머니 보쌈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역시나 밥을 먹지 않는 큰딸 때문에 빠르게 식사를 하는 작은 딸을 보니까 뭔가 미안한 느낌. 밖으로 나가서 슬러시 하나 구매한 다음 작은 딸과 데이트 시작. 언니는 뭐해? 피곤하다고 자요. 같이 펌프하고 싶었는데. 딸에게 저의 내공을 증명할 시간. 다시 문 닫은 버거킹 지나고 투썸 플레이스 넘어서 오션월드 밖으로 나간 다음 비바플렉스 진입. 오락실로 가서 함께 펌프를 시작했어요. 예전엔 딸들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했던 바로 그 펌프. 하지만 오늘은 왜 때문인지 내가 스스로 함정에 걸려버린 느낌. 에너지 방전 상태로 숙소에 컴백했는데 왜 온몸이 쑤시는 거지? 나도 어린이날 엄마한테 24시간 풀수면을 선물 받는 꿈을 꾸면서 순식간에 잠이 들었지만 눈을 뜨니 바로 아침. 지체할 시간 없이 체크아웃을 준비했어요. 여기 오션월드 빌리지는 체크아웃이 10시로 빠른 편이에요. 다 같이 빨리 이동하자. 웬만하면 9시 30분 정도까진 짐을 빼는 게 유리해요. 왜냐? 둘째 날도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니까 새로운 띠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 체크아웃하고 나서 대형 카바나 평상을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교자상 하나에 금고가 구비된 곳. 짐을 넣어두고 편하게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거죠. 평상은 실내구역 2층에 위치한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인데 전 1번 카바나를 추천해요. 왜냐? 외부 구역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션월드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아요. 저 역시 자리를 잡고 핫도그를 먹는데 다들 어디 가냐? 아빠 빨리 찜질방으로 오세요. 딸들과 아내는 다른 곳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게 작은 꿀팁인데 사실 오션월드 빌리지에는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빌리지 혜택으로 받은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비바플렉스 셰프스 키친 뷔페를 이용할 수 있고 미체온에서 한식도 먹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살짝 귀찮아요. 그러니까 오픈 시간에 꽤 한가한 찜질방에서의 식사가 괜찮은데 무엇보다 맛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우거지 해장국 그리고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를 시켰는데요. 우거지 해장국은 감자탕 느낌, 짜장면과 탕수육은 꽤나 맛있는 구내식당 느낌. 그렇게 찜질방에서 쉬다가 둘째 날은 슬라이드 대신 줄 설 필요 없는 오션월드 최강 어트랙션 익스트림 리버 위주로 파크를 즐겼습니다. 그럼 어린이날 오후에 오션월드 광경은 물반 사람반도 아니고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만 있었어요.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전 전혀 기다림 없이 뽕을 뽑은 거죠. 그럼 오션월드 빌리지 또 올 거야? 앞쪽에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재방문 의사는 별로 없어요. 그건 바로 오션월드 빌리지의 치명적인 단점들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가격에 비해 숙소가 너무 좁아요. 현관도 좁고 침실도 넓지 않고 거실도 협소한 편. 거기다 두 번째 단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커튼 때문에 방 안에 먼지가 꽤나 많아요. 이어지는 세 번째 단점은 바로 계단. 짐을 들고 올 때도 작은 계단들을 내려와야 되고 숙소 안의 계단은 굉장히 가팔라요.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다리에 알이 배기는 느낌. 네 번째 단점은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해가 떨어지고 나면 거의 모든 간접 조명을 켜야 되는데 작은 랜턴의 컨센트는 고장이 났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단점, 객실 관리 상태가 많이 아쉬워요. 샤워실 물도 뜨겁지 않고 욕실 콘센트 역시 고장난 상태. 비데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인데 많이 아쉽죠. 거기다 미니 풀장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나뭇잎이 풀장을 금방 채워버리는 것도 추가적인 단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야 돼? 일단 모든 혜택이 4명에게 제공되니까 무조건 넷이서 방문하는 게 유리해요. 거기다 워터파크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곳. 물론 아주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쯤에서 오션월드 빌리지 이용 동캐 추천 풀코스 알려드리면 웬만하면 성수기 전후 기간 날씨가 따뜻한 날 예약을 하세요. 오션월드는 야외가 핵심, 따뜻한 날씨가
패키지가 필수예요. 그럼 여름 성수기 때 오면 되겠네. 그때는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데 절대 그 돈 내고 올만한 곳은 아니에요. 무조건 비수기 50만원 내외의 금액에 예약하는 걸 추천해요. 예약을 마쳤으면 미리 차량 등록하시고 당일 오전 8시 30분쯤 오션월드에 도착하세요. 차에서 짐 챙긴 다음 파크로 진입. 직원분께 오션월드 빌리지 이용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쪽으로 프리패스가 가능해요. 엘베 타고 2층 로비에서 띠지와 락커키 받고 짐 보관해둔 다음 일찌감치 파크 입장. 구명조끼 빌리고 나서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오션월드 풀코스 영상 따라서 첫째 날은 무조건 슬라이드 위주로 즐기세요. 점심 먹고 1시가 되면 체크인 센터로 이동. 방 배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A동부터 C동으로 우선적으로 추천해요. 입실에선 숙소에서 쉬다가 워터파크에서 놀고 다시 파크에서 놀다가 숙소에서 쉬고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 물놀이 끝나면 비바플렉스 이동해서 무대 시설까지 이용한 다음 음식 포장해서 가지고 와서 식사. 원하는 분들은 테라스에 있는 풀장까지 즐기고 나면 성공적으로 첫날이 끝나겠죠. 다음날 아침 9시쯤에 짐을 싸고 체크인 센터로 이동하세요. 다시 보관함에 짐 넣어두고 띠지 받고 워터파크 렌탈샵에서 야외 구역과 가까운 평상을 빌리세요. 개인적으로 1번 추천. 그리고 나서 찜질방직행.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여유롭게 즐기다가 다시 한번 파크로 진입. 둘째 날은 웨이팅 필요 없는 익스트림 리버나 파도풀 위주로 즐기면서 평상에서 쉬다가 놀다가 다시 놀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면 그야말로 오션월드 안에서 질릴 만큼 놀아보는 1박 2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겠죠. 아빠, 우리 오늘은 어디서 자요? 여기 오션월드 빌리지는 하루로 충분하니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노펠리체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많이 낡았네. 오션월드에 세핑 호텔이 있다고 하던데 그놈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세계적인 인물들과 얽혀있는 엄청난 호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번 여행에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노래방도 못 갔고 밥도 같이 못 먹었고 펌프도 같이 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탁구 치는 시간. 점수 내기 없이 그냥 웃으면서 계속 탁구를 쳤어요. 그렇게 마지막엔 평화롭게 완벽한 팀워크를 다지는 것도 잠시. 저녁에 아내는 큰딸과 처음으로 동양화 산매경, 작은 딸은 혼자서 인스타에 빠졌습니다. 아빠, 나 팔로워 50명 됐다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예전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잠시 그립기도 했어요. 전에 딸들과 여기 왔을 때 제 유튜브 구독자는 100명이 안 됐고 여행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했지만 적어도 큰딸이 난치병이란 친구를 얻게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제 딸은 많이 아프지 않고 자신의 병과 친구로 지내는 법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빠, 오랜만에 진짜 많이 잤어요. 큰딸의 12시간 넘는 숙면은 이번 여행에서 저에게 큰 행복을 줬고 작은딸과 함께한 아이스크림 데이트는 저에게 미소를 줬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내가 삐질 수도 있으니까 둘이 함께 라이브 밴드 음악을 듣던 순간도 꽤나 근사했습니다. 지금은 지금만의 행복이 있어요. 분명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부디 지나가버린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후회와 미련은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현재의 행복을 하나씩 찾으면서 현명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